아파트 단지 놀이터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여보, 시어머니 내보내고 친정엄마를 집에 들이면 안 될까요? 친정엄마가 오시면 나도 편하고 도훈이도 더 잘 봐주실 거려? 그래도 여기는 우리 어머니 집인데 그럼 우리 어머니는 어디서 지내시라고? 왜 안 돼요? 어머니는 근처 원룸에서 지내시라고 하면 되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그 큰 아파트에서 지내시는 게 오히려 힘드실 거려? 그런가? 듣고 보니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 게다가 생각해봐요. 어차피 어머니 집도 언젠간 우리께 될 텐데 미리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뻔뻔한 것도 유분수지? 내 집에 얹혀 사는 것도 모자라서. 그런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나를 집에서 내쫓고 내 친정어머니를 드리겠다고? 며느라 정말 제정신이니? 어머니, 설마 다 들으신 거예요? 내가 왜 나가니? 나갈 거면 며느리 네가 나가야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냥 해본 말이었어요. 저 갈 데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동안 손주 생각해서 편해봐주고 내 집에서 살게 해준 거지. 이 집이 너희 거란 얘기는 아니었다. 뭐하니 안 나가고? 갈 데 없으면 원룸이라도 알아보는 게 어떠니?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5세 김미숙 할머님이십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5층에서 김씨 할머니는 홀로 지내신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아파트 단지의 풍경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달라지지만 할머니의 일상은 늘 한결같았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틀을 닫고 정성스레 화분에 물을 주며 깨끗하게 바닥을 닦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낸 수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자 두 사람의 한평생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보금자리였죠. 8살 터울의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김씨 할머니는 아직도 거실에서 신문을 보시던 남편의 모습이나 부엌에서 커피 내리시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 김씨 할머니는 수저 2짝만 들고 시집왔습니다. 두 분은 무일푼에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었죠. 하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젊은 날의 고생도 힘을 합쳐 이겨냈고 한 푼 두 푼 모아 지금의 이 아파트도 장만했죠. 그래서일까요? 김씨 할머니에게 이 집은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꼭 지켜내야 할 마지막 보루였죠. 하지만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김씨 할머니에게 2가지 중요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여보, 내가 없어도 꼭 기억해요. 결혼한 자식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니라 남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아들이 합가하자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해요. 김씨 할머니는 남편의 마른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걱정을 하세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못 믿어요? 남편은 힘없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 나 없으면 아들한테 다 퍼주고 살까봐 걱정되네. 그때는 그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남이 될 수 있나 싶었죠. 하지만 남편의 그 말에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성격이 착했지만 늘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안정적인 직장을 잡지 못해 이곳저곳을 전전했고 결혼 후에도 자주 부모님께 손을 벌렸죠.
게다가 우유부단한 성격 탓에 아내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는 편이라. 명절에도 늘 처가를 먼저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끝까지 걱정했던 겁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은 아내가 아들에게 휘둘리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그래, 왜? 무슨 일이야? 그게 말이에요. 지금 사는 집이 월세인데다 너무 좁고 불편해서요. 애 키우기가 힘들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그전까지만 엄마 집에서 잠깐 지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씨 할머니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이 합가하자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해.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울렸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직 어린 손주까지. 온 가족이 김씨 할머니의 집에 오겠다는 말에 김씨 할머니는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5년간 혼자만의 생활이 자리 잡았는데 갑자기 새 식구가 들어온다는 건 너무나 큰 변화였으니까요. 안 돼. 엄마, 너무 단호하게 그러지 말고. 안 돼. 절대 안 돼.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제가 아니라 손주 생각해서 한 번만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손주의 옹알이가 들려왔습니다. 까르르 웃는 소리에 김씨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래, 집 구할 동안만 머물다 가는 거라면 아들 부부랑 완전 합가하는 건 아니잖아. 남편도 손주라면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김씨 할머니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김씨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대신 빨리 집을 구해야 해. 올해는 못 기다려줘. 아들은 기뻐하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고 며칠 후 짐을 들고 이사를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씨 할머니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 선택이 남편의 마지막 당부를 어긴 대가가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아들 부부와의 합가 생활은 처음에는 예상보다 괜찮았습니다. 혼자 살 때는 적막하기만 했던 집안의 활기가 돌았죠. 특히 이제 막 돌이 지난 손주 도훈이는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아침이면 할머니하고 작은 손을 내밀며 김씨 할머니를 찾아오는 모습에 어린 시절 아들을 키우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도훈이가 어머니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지수도 처음에는 무척 공손했습니다. 출근하는 아들 도시락을 싸면서도 김씨 할머니 반찬을 따로 준비하는 걸 잊지 않았죠. 어머니, 저희가 잠시 신세를 지는 거니까요. 불편하시지 않게 할게요. 집안일은 제가 다 할 테니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그 말대로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며 빨래도 나서서 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괜한 걱정을 했나? 남편이 그토록 강조했던 절대 합가하지 말아라는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금 보니 남편이 너무 걱정이 많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 평온한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달쯤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희원은 갑자기 일이 바빠졌다며
집안일은 물론 손주 돌보는 일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이번 달부터 야근이 많아져서요. 집안일 좀 부탁드려요. 그러더니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다시 사회생활 하고 싶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한 명이라도 돈을 더 벌면 좋잖아요. 도훈이는 낮에 어머니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나보고 집안일도 하고 도훈이까지 전부 보라는 말이니? 김씨 할머니가 대답도 하기도 전에 며느리는 이미 면접을 보고 왔다며 합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손주 도훈이는 자연스럽게 김씨 할머니에게 맡겨졌죠. 심지어 며느리는 김씨 할머니가 못 믿어왔는지 손주가 잘 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자신이 아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다는 걸 며느리가 잊은 것 같아 서운했지만 손주를 위하는 마음이려니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할머니를 힘들게 하는 건 독박 육아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회식이라 늦어요. 애랑 애아빠 밥 좀 차려주세요. 엄마, 내 양말 어디 있어요? 빨아놨죠? 낮에는 어린 손주를 돌보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저녁에는 30은 훌쩍 넘은 아들과 며느리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김씨 할머니에게는 아들과 며느리처럼 퇴근이란 게 없었죠. 처음에 아들은 미안해하는 기색이라도 보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빨리 좋은 집 구해서 나갈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마저도 변해갔습니다. 엄마도 손주 좋아하시잖아요. 좋은 집이 안 구해져서 어쩔 수 없이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은 이처럼 무책임한 말만 늘어놓았고 김씨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퇴근한 지수가 김씨 할머니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도훈이 이유식 얼마나 먹였어요? 그건 왜 묻니?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 이제부터 도훈이 식사할 때마다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김씨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마치 감시를 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별일 아니려니 하고 넘기려는 찰나 그날 저녁 일이 커졌습니다. 지수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김씨 할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불만 있으시면 말로 하시지. 왜 저희 애기 밥을 적게 주세요? 저번에 너가 주라는 만큼 준 건데 아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 몰라서 좀 적게 줬나 보다. 내일부터는 더 줄게. 김씨 할머니는 별 뜻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혹시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밥 굶기는 것도 학대라고 하던데. 제가 맘카페에 물어보니까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아동학대죄에 해당된대요. 뭐라고? 김씨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얹혀 사는 처지에 이게 무슨 망발인가 싶었죠. 지수야, 내가 일부러 그랬을 리가 없잖아. 손주를 굶기는 할머니가 어디 있니? 허, 그래요? 근데 왜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양이 적죠? 앞으로는 제대로 해주세요. 전부 지켜볼 거예요. 김씨 할머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이유식 사건이 있고 며칠 뒤 또 며느리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퇴근하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씨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도훈이가 또래 애들보다 말도 늦고
걷는 것도 늦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김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첫 아이다 보니 남들과 비교하며 조바심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괜찮아, 지수야. 우리 희원이도 그랬었는데 지금 봐. 잘 자라지 않았니? 외동이라 걱정되는 마음 이해해. 그런데 김씨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달리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남편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왜 그런가 했더니 다 시댁 쪽을 닮아서 이런가 보네요. 며느리의 말에는 무언가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시댁을 비하하는 듯한 그 말투에 김씨 할머니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수야, 너 그게 무슨 의미니? 그러자 며느리는 오히려 큰 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뭐가요? 저는 그저 시댁을 닮았다고 한 것뿐인데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말을 마친 며느리는 얼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노골적으로 무시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김씨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휴대폰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희원아,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내가 며느리랑 내 사이를 좀 중재해줘야겠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희 애를 하루 종일 돌보고 있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니? 며느리가 나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고 이제는 시댁을 무시하는 말까지 하고 내가 뭔 죄인도 아닌데. 그제서야 아들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엄마도 잘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너는 지금 엄마 말을 다 듣고도 그런 말이 나와? 그러게요. 왜 밥을 적게 줬어요? 물어보고 주시지. 그리고 엄마가 아내한테 좀만 더 잘해주시면 아내도 잘했겠죠. 김씨 할머니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자신의 아들이 맞나 싶었죠. 자신의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손주까지 돌봐주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니. 그 순간 김씨 할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들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 그래, 그만하자. 엄마가 죄인이다. 김씨 할머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를 돌보고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면서도 참아왔습니다. 며느리의 막말과 아들의 반복되는 변명에도 손주 생각에 한숨만 삼켰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이제 더는 안 되겠어. 기회 봐서 아들과 며느리를 내보내야지. 그날 아침 김씨 할머니는 오랜만에 혼자 외출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집안일로 허리며 손목이며 쑤시지 않은 곳이 없었죠.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더는 무시할 수 없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과로하시면 안 됩니다. 관절염이 심해지셨네요. 의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가 손주를 봐야 해서요. 연세가 있으신데 아기를 보시면 힘드시죠? 좀 쉬셔야 할 것 같은데? 김씨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게 김씨 할머니의 현실이었으니까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와 함께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죠.
어머, 아들이랑 며느리가 같이 있네.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려 다가가려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여보, 우리 친정엄마가 도훈이를 더 잘 볼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봐주시는 대신 친정엄마를 집에 들이면 안 될까요? 순간 김씨 할머니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그래도 여기는 우리 어머니 집인데. 우리 어머니는 어디서 지내시라고. 아들의 목소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왜 안 돼요? 어머니는 근처 원룸에서 지내시라고 하면 되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그 큰 아파트에서 지내시는 게 오히려 힘드실거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 듣고 보니 당신 말이 맞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도훈이 보시는 것도 좀 불안해요. 친정엄마가 오시면 저도 편하고 도훈이도 더 잘 봐주실거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아, 내 말대로 이 집은 우리가 살고 엄마는 작은 원룸으로 옮기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것들이 내 집에서 나를 내쫓으려고 하고 있었구나. 김씨 할머니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보, 생각해봐요. 어차피 어머니 집도 언젠간 우리게 될 텐데 미리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김씨 할머니의 손에 들린 병원 영수증이 바람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배신감이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었죠. 뻔뻔한 것도 유분수지? 그녀의 우렁찬 목소리에 놀란 아들과 며느리가 벌떡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보다 설마 다 들으신 거예요?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키워온 자식에게 배신당한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죠. 내 집에 얹혀 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를 내쫓고 내 친정어머니를 드리겠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집이 너희 것이 될 거라고? 며느리는 당황한 듯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냥 해본 말이에요. 농담이었어요. 아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엄마, 애 엄마가 그냥 속상해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김씨 할머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엄마, 어머니, 제발요. 아들 부부는 놀라서 김씨 할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죠. 어머니, 저희 갈 데도 없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김씨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작에 너희는 나갔어야 했어? 내가 그동안 손주 생각해서 너희 편의를 봐주고 내 집에서 살게 해준 거지 이 집이 너희 거란 얘기는 아니었다. 그런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나를 집에서 내쫓겠다고? 그리고 며느리 너는 내 친정어머니를 내 집에 들이겠다고? 너희 정말 제정신이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조용히 해. 이 집이 너희들 집이 될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거다. 내가 억울해서라도 너희 줄 바엔 차라리 내가 다 쓰고 갈 거니까. 그리 알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놀이터 주변에 있던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세상에 이게 무슨 소란이야. 아들이랑 며느리가 나이든 시어머니를 내쫓고 집을 차지하려고 했다고요? 뻔뻔도 하지. 옆동 박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무슨 그런 신보야? 주변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커져갔습니다. 저런 자식들은 당장 내쫓아야 해. 점점 더 많은 이웃들이 모여들었고 수군거림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줄 마지막 기회는 이미 다 끝났어? 그녀는 단호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뒤에서는 아들 부부의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씨 할머니는 곧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경비실에도 전화를 걸어 아들 부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몇 시간 후 아파트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삑삑비빅. 누군가 키패드를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비밀번호가 왜 안 되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김씨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퇴근하는 이웃들이 내렸습니다. 어머, 저기 봐. 아까 놀이터에서 싸움 난 그 집. 아니, 결국 어머니 집에서 쫓겨난 거야? 그 정도면 쫓겨나는 게 당연하지. 벌써 이 동네에 소문 다 났더라. 이웃들의 수군거림의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여보, 그냥 가자. 계속 이러고 있다간 창피해 죽을 것 같아. 결국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씨 할머니는 용역업체에 전화를 걸어 아들과 며느리의 짐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옷가지며 책이며 한 움큼도 남기지 않았죠. 저녁이 되어 김씨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무 미련해서 이제야 당신 뜻을 이해했네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죠. 그제야 김씨 할머니의 마음속까지 후련해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쫓겨난 후 그들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정 부모님이 마지못해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는 점점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있을 생각이니?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러자 친정아버지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을 거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시어머니가 너희를 쫓아냈겠냐? 이제 보니 사돈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 것 같다. 에휴, 내 딸이 저러고 살았다니 부끄러워서 사돈 볼 낯이 없네. 그리고 김서방, 자네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야. 다 큰 어른이 부모 집에서 얹혀 살 생각을 하다니. 결국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친정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돌아갈 곳이라곤 다시 그 좁고 허름한 월세방뿐이었죠. 좁디 좁은 반지하 원룸으로 짐을 옮기던 날 아들 부부는 크게 다투었습니다.
아들이 짐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며느리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했으면 이 지경까지 왔겠어? 친정엄마 얘기는 누가 꺼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넓은 거실과 방이 있는 김씨 할머니의 아파트에서 편히 지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세 식구가 지내야 했고 각자 벌어도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은행 대출금의 월세, 관리비까지 내다보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면 대부분을 대출 이자 갚는 데 써야 했고 추가로 파트타임 일을 전전하며 겨우 생활비를 메꿨죠.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예민해져만 갔습니다. 서로를 탓하는 말다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김씨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보낸 메시지였죠. 엄마, 잘 지내요? 우린 요즘 많이 힘들어.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김씨 할머니는 문자를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어린 손주 도훈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죠. 에휴, 손주는 무슨 죄가 있다고. 하지만 곧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한 자식은 남이라 생각해 라는 그 말.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해. 내가 도와주면 또다시 기대려 하겠지. 김씨 할머니는 결국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걱정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죠. 아들과 며느리 몰래 한두 번쯤 손주의 어린이집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도훈이는 다행히도 밝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도훈이는 잘 크고 있구나. 다행이야. 가끔 어린이집 마당에서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김씨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일절 연락하지 않았죠. 그들이 손주를 이용해 다시 다가올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김씨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집착도 과한 지원도 하지 않았죠.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거니. 이제 그들을 바라볼 때면 원망도 그리움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하나의 독립된 가정으로만 생각할 뿐이었죠.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미련이 남은 듯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연락을 해와도 대화의 끝엔 슬쩍 도움을 바라는 기색이 엿보였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요? 몸은 괜찮아? 응, 잘 지내지. 무슨 일인데? 아니야, 그냥 가끔 엄마 생각나서. 혹시 손주 용돈이라도 좀 줄 수 있어? 그러나 김씨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런 말 하려고 전화한 거면 앞으로 안 해도 돼. 엄마, 너무하잖아. 손주 생각은 안 해. 됐다. 끊으마. 김씨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간보기에 휘둘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씨 할머니는 이제 남편이 남겨준 이 집을 철저히 지키기로 결심했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아무도 자신의 재산에 손대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대비했죠. 혹시라도 나중에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욕심을 낼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변호사는 몇 가지 서류를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을 공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꼼꼼히 듣고 자신의 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었습니다. 현명한 노인으로 거듭난 것이죠. 아침 햇살이 부엌을 비췄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여유롭게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죠. 이제는 오롯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예전 같았으면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한숨을 쉬었겠지만 이제는 온전히 그녀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멀리 보이는 한강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녀의 앞날엔 이제 더 이상 어둠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창창한 빛만이 비출 뿐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